얘들아, 오랜만에 이제 다시 한국사 공부를 할 때가 슬슬 된 것 같아서 내가 이제부터 다시 한국사 멘토멘티를 시작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이 공부하기 좋게 일단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파트가 이제 일제강점기 부분을 좀 더 깊게 배우고 이제 점차 현대사 쪽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한번 정리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 맨 먼저는 당연히 1910년대고 그 다음이 바로 1920년대, 그 다음이 1930에서 1940년대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각 시기마다 명칭이 있었지?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1910년대에는 우리 무단 통치의 시기를 겪었고 그 다음 1920년대에 비로소 우리는 문화통치 기간을 거치게 되었어. 그 다음에 1930년대에서 1940년대에는 민족 말살 통치를 받게 되었지. 그래서 1910년대는 무단통치 기간, 무단통치 시기라고 부르고 1920년대는 문화통치 시기라고 하고 1930년대에서 40년대는 민족말살 통치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해. 자, 그러면은 1910년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 1910년대 무단통치를 하게 된 배경부터 조금 보게 되면은 1910년 8월 29일 이때가 바로 경술국지가 일어난 연도야. 1910년 8월 29일. 내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8월 29일은 국칠, 국가의 치욕스러운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 내가 8월 15일 광복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8월 29일 국치일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국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돼. 이를 기점으로부터 우리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통치를 받게 되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맺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8월 29일 날 일어난 국치, 경술국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술국치를 지난 후에 이제 비로소 우리는 무단 통치 시기를 겪게 되고 무단 통치를 당하게 되는 거야. 무단 통치는 따르게 말하면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조선총독부라는 게 세워지게 돼. 그리고 중추원이라는 것도 설치되었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했듯이 1910년대는 무단 통치이자
헌병 경찰 통치라고 했잖아. 그래서 헌병 경찰들이 통치를 하는 기간이었어. 이제 헌병 경찰이랑 군인 경찰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렸다기보단 우리나라를 탄압하는데 주로 이제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많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근데 거기서도 일반 경찰, 보통 경찰을 쓰지 않고 모든 경찰들을 군인 경찰로 함으로써 우리를 더 막 탄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무단 통치 시기 때는 우리에게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주지 않았던 시기였어. 그래서 신문단체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 이때. 신문 같은 것도 발행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집회를 막 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 그리고 식민지 교육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이제 친일파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너네는 우리 일본에 속한 국가이다 라는 그런 교육도 이제 심기 위해서 식민지 교육을 했어.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다른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잘 알고 있을 거고 잘 들어봤을 건데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야. 이건 다 들어봤지?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면 1910년 때부터 1918년까지 이루어졌던 사업이야. 이게 뭐냐면 전국 토지를 전부 조사해서 이제 총독부 소유로 편입시켜버리는 거야. 여기서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기간 내 신고를 하라는 거였어. 우리는 너희에게 분명 신고하라고 기간을 줬다. 너네들이 안 한 것이지 우리에게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기간제 신고를 시행했었던 거였어. 결과는 당연히 어떻겠어. 토지를 잃은 사람이 많으니까 소장농이 늘어났지. 그리고 총독부 소유의 토지가 증가했어. 지네 토지 먹으려고 한 정책이나 다름없지. 일본이 자기네들 이제 땅을 늘리고 싶어서 한 정책이었어.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 또 아마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할 텐데 하나는 바로 회사령이야. 회사령도 1910년대부터 시작했어. 근데 이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다. 1910년대였는데 이 회사령이 뭐냐면 이제 회사를 짓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 조항 같은 걸 만든 건데 이 회사령의 특징은 뭐였냐면 바로 허가제라는 거야. 이제 허가를 받고 회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회사는 있었겠어 없었겠어. 이때는 심지어 무단통치 시기야. 무단통치. 거기다가 헌병경찰이 주로 주둔했던 시기고 거기에다가 조선총독부까지 있었던 시기였어.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회사가 거의 없었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 외에도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등이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 중심적인 건 기억해놔야 할 거는 바로 임야조사 사업이었어. 임야조사 사업은 뭐냐면 여기서 임은 숲을 해서 림을 임으로 바뀌어서 임인 거고, 야는 야자로 해서 이제 들판이나 막 이런 숲을 이런 거는 주로 누구의 것이다 이런 게 안 정해져 있잖아. 이런 들판 이렇게 주인이 없는 이런 땅들을 전부 다 이제 조사해서 그거를 다 자기네 땅으로, 조선 총독부의 소속의 땅으로 다 바꿔버린 거지. 그런 사업을 했던 게 바로 임야조사 사업이야.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토지조사 사업하고, 그리고 회사령, 그리고 임야조사 사업은 꼭 알아놔야 되는 것들이니까 기억해둬. 자, 이제 20년대로 넘어갈 건데, 이제 1910년대에서 1920년대로 넘어가는 이 중간의 시기 때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바로 3.1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을 거야. 아예 없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모르는 사람 잘 없을 거야. 3.1 운동은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의의를 주는 사건이었지. 민주적인 운동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었고, 이후로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노동자들 막 이렇게 굳이 지식인이 아니어도 다른 계층의 사람들도 많이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이제 시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운동이었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똘똘 뭉치는 이런 힘 같은 거를 일본에게 보여주게 되지. 그래서 일본이 정책을 바꿔. 아, 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얘네들끼리 싸움을 일으키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무단 통치, 막 때리고 폭력으로써 우리를 탄압하려고 했었던 거를 계획을 바꾸고, 우리가 친일파를 많이 만들어서 얘네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한 거야. 얘네가 머리가 엄청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말 야비한 정책들을 많이 내세요. 일단은 원래 얘네가 조선 총독부가 거의 다 일본인이나 친일파들만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에 조선인 총독을 하거나 아니면 문관, 지금까지는 다 무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군인들만 했었던 거야. 그래서 총독부에 이제 문관 출신의 총독을 이제 우리가 이젠 그렇게 뽑겠다. 조선인 총독이 아니라 문관 총독이다. 이제 문관 총독을 뽑겠다라고 한 거지. 그랬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어. 그걸 지켰다면 일본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 아니겠지. 어느 정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총독부의 문관 총독을 우리가 이제 해서 너희들을 너무 나쁘게 대하지 않겠다. 이제 탄압만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원래는 헌병경찰이었잖아. 보통경찰로 바꾼다고 얘기를 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켜지긴 지켜져. 근데 문제는 뭐냐? 보통경찰로 바뀌는 대신 경찰이랑 경찰서 이런 곳을 3배 이상 가량 늘려버려. 그러니까 보통 경찰이더라도 경찰 수를 엄청 많이 늘려서 어떻게 보면 탄압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좋은 그런 조건이 전혀 아니었어.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본 입장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쓸게. 언론, 집회, 결사,
출판 등의 자유를 이제 좀 허용하겠다, 일부 허용하겠다 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서 이제 창간을 하게 되는데 거의 다 삭제, 검열, 다 일본 측에서 미리 이제 기사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건 삭제, 이건 내보내도 돼 이런 식으로 거르는 거지. 이게 무슨 허용이야. 무슨 자유를 줬다고 하는 거야. 당연히 그런 거 아니지. 자기 맘대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을 실시해주겠다. 교육 기회를 이제 늘려주겠다라고 한 거였는데 당연히 이거 됐겠어 안 됐겠어? 당연히 안 됐지. 됐을 리가 없지. 왜냐하면 취학률은 당연히 낮았어. 예전보다 더 낮았어. 왜냐면 학비가 엄청나게 올랐거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거는 친일파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학비가 높아도 다닐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친일파들이 대부분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높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그리고 그 다음엔 의회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었어. 결국 친일파들만 주로 참여했지.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우리에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난 이런 거 해줬는데 니네들이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해주기 위해서 한 셈인 거야.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말해서는 우리가 막 때리고 이러다가 말로 이렇게 타협을 하되 어차피 자기 맘대로 할 거긴 할 건데 이제 막 때려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에서 좀 말로 꼬드겨서 이제 자기 의견대로 하는 방법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친일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제 원래 민족 이렇게 탄탄하게 단결심 이런 게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해. 왜냐면 유명한 작가들이나 시인, 예를 들면 이광수 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일파로 나중에 바뀌게 돼. 원래는 민족의식이 투철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화 통치를 한 것이 일본이 정말 되게 잘 꿰뚫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영상 이제 반 정도 찍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자르고 두 번째 영상에서 나머지 이제 다 해주도록 할게.